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가라고 하는 것 거칠게 나와서 미국의 새로운 영광을 가져오겠다, 골든에이지를 가져오겠다고 하는 거지만 이건 구체적으로 산업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실패한 것은 마가 운동이 같이 할 산업 파트너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석유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다시 영광을 되찾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2기 트럼프는 확실하게 실리콘밸리하고 함께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부흥을 만들겠다라는 목표의식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제는 체결한 거기 때문에 미국 보고 흔히 천조국이라고 하는데 어제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천조국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픈 AI, 오라클, 소프트뱅크 한다 하는 기업 셋이 모여서 미국 인공지능 인프라 까는데 72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잔뜩 자랑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남의 돈 가지고 이렇게까지 인프라를 깔 수 있을까 싶은데 걔들 돈 없어.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여기다 찬물을 끼얹는 것도 같고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이거 하면 앞으로 어떤 세상이 열리는 건지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미국이 진짜 천조국 맞는 것 같아요. 720조 원을 셋이 모아서 5년 동안 투자를 한다는데 이거 가지고 스타게이트라는 합작 회사를 만든대요. 네. 인공지능의 인프라를 깐다는데 이거 생기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인프라 투자는 대단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스타게이트는 여러분 아시는 소프트뱅크, 오픈 AI, 그다음에 그 오라클의 창업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일종의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새로운 투자자도 받고 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하고 에너지 여기에 전력망 이거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2024년 1월 달에 유엔 산하기관인 IEA 세계 에너지 기구죠. 여기서 추정하기로는 2022년에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갔던 세계적으로 전기가 460테라와트시였는데요. 2026년에 1000테라와트시가 필요합니다. 이게 딱 2배가인데 이게 여러분 느낌이 안 오실 텐데요. 원자력 발전소가 50기 이상이 필요합니다. 원전 50기요? 네, 근데 이것이 2024년 1월 추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 이거를 다 정부가 책임질 수는 없는 거니까 민간 투자가 필요한데 여기에 이 손정희 회장과 그다음에 이 레리 에디슨 즉 이 오라클 창업자죠. 네. 그다음에 이제 샘 알트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텍사스주에만 5천억 달러 투자하겠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하겠다. 또 여기가 공화당 지역이잖아요. 텃밭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또한 보셔야 될 것은 여기가 에너지가 요즘 되게 풍부해졌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텍사스가 이 블랙아웃이 된 적이 있어요. 전기가 끊기고 그러면서 사실은 공화당 주지만 재생에너지에 미국에서 캘리포니아보다 더 많이 투자했어요. 그래서 전기가 되게 풍부하고 또 이 텍사스주가 세일가스랑도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원자력, 천연가스 이게 앞뒤 안 가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내무부 장관 내무부에 취임한 내무부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세계에서 가장 값싼 전기 국가를 만들겠다. 그래서 마음대로 AI를 발전시키겠다. 그러니까 AI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가장 전기가 싸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 있는 거고 여기에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질 건데 첫 번째 신호탄을 오픈 AI와 이 소프트뱅크와 오라클이 끊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신인 아이돌 그룹이 데뷔할 때도 왜 이 조합인지 보면 딱 알거든요. 확신의 센터상이 있고 메인 보컬은 이 친구고 댄스머신은 이쪽이구나. 이 조합이 왜 나왔는지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서버 업체인 오라클 그리고 인공지능계의 아이돌인 오픈 AI 또 돈 가지고 세계 곳곳에 투자를 해온 소프트뱅크 이 셋이 모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셋이 조합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우선은 이제 하나의 대척점을 형성하기 위해서인데요. 물론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많은 투자를 받았지만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다음에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과 메타 이 4개 기업이 2024년 작년에 AI 관련 투자를 2천억 달러를 넘게 했어요. 한 해. 그리고 올해 1월 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는 또 얼마를 투자할 건지를 발표를 했는데 800억 달러.
와. 여기서 지금 1,000억 달러 모았잖아요, 여러분. 작년에만 300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올해 마이크로소프트 혼자서 8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미국에 400억 달러, 해외 기업도 한 400억 달러. 그리고 이제 2월 초에 이제 아마존이 발표할 건데 아마존도 아마 750억 달러는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AI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도 갖고 있으면서 쭉쭉 나가는데 이제 조금은 사실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죠.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ARM이라는 여러분 반도체 회사를 ARM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 ARM도 여기에 투자를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ARM이라는 반도체 사업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위워크에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위워크 문 닫았죠. 그렇죠. 위워크에 엄청난 손해를 사무실 보면서 공유업체. 그리고 사실은 엔비디아의 가장 큰 주주 중에 하나가 소프트뱅크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오르기 전에 다 팔았어요. 그래서 손정희 기자는 AI에 있어서는 조금은 시기를 놓쳤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뒤늦게 지금 우리의 AI에 몰빵하겠다. 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돈도 있지만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또 대단하잖아요. 중동의 그렇죠. 오일몬이라든지 이런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비전 이러면서 이 손정희 회장이 여기 결합을 한 거고 또 오라클도 뒤늦게 클라우드 사업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틱톡이 오라클에서 작동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라클도 AI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조금 사실은 후발주자에 그래도 우리 한 명 대표 선수 필요하니까 오픈AI를 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하면서 어차피 오픈AI는 여기도 필요하고 오픈AI 여러분 작년에 저희가 목동 연구소에서 소식 전해드렸지만 오픈AI가 오픈AI 뭐 챗 GPT. 반도체도 만들겠다. 챗 GPT 만드는 거죠. 챗 GPT 만드는 자기네에게 회사. 필요한 반도체도 만들겠다는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도 만들겠다. 뭐 이러면서 워낙 이제 발표하려고 하고 또 사실은 트럼프 취임 직전에 올해 1월 초에 오픈AI가 AI 경제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고 우리 오픈AI가 무엇을 하겠다. 미국 경제 발전에 우리는 이런 기여를 하겠다라는 마스터 플랜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지금 많이 신호를 보는 거죠. 우리랑 함께하면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자기를 미워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송이 걸려 있죠. 그러다 보니 트럼프한테 이렇게 자꾸 미소를 보내고 네. 이렇게 윙크를 보내는 거죠. 우리 잊지 말고 우리 그래 아이돌계의 AI계의 아이돌인데 네. 떠오르는 우리랑 같이 함께한다면 미국이 발전할 수 있을 거야라는 신호를 지금 여러 차례 보내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 에너지 그리고 전력망 이와 관련된 투자를 하는 곳으로서 스타게이트를 출범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샘 알트먼은 비상장사의 아이돌. 그러니까 돈을 좀 댈 수 있는 마음이 급한 쪽하고 인공지능 업계의 상장 회사는 아니지만 아이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샘 알트먼까지 모였다. 그럼 메인은 센터는 샘 알트먼인 그렇죠. 샘인데 아니 이게 우리 돈으로 한 718조 원 된단 말이에요. 네. 5천억 불이면 한국의 연간 국가 예산보다도 많은 돈이에요. 그럼요. 국가 예산보다도 한 100조 원이 많은데 국가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작년에 미국의 4대 빅테크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돈이 진짜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을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놀린 거예요. 일론 그러니까 머스크가 아이 거기 있는 멤버들 돈 없을 텐데 이렇게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익스에서 했는데 사실은 빈정대듯이 지금 하나만 올린 게 아니라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몇 개를 올렸더라고요. 이 정도면 정말 진심이네요. 진심으로 비아냥거리는 거고. 이조합 반대세. 네, 그렇죠. 이조합 반대고 특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픈 AI하고 지금 일론 머스크는 소송 중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죠. 오픈 AI 시작할 때 일론 머스크도 원래 멤버였는데 네. 뭔가 틀어져서 샘 알트만하고 바이바이하고 나왔죠. 그렇죠. 바이바이고 나오면서 거기 비영리로 시작하기로 했는데 영리로 하는 거 싫다 반대를 하지만 일론 머스크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X.AI를 만들어서 지금 똑같이 오픈 AI하고 경쟁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 보니 사실은 이제는 경쟁사인 거죠. 경쟁사다 보니까 오픈 AI가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법정 소송까지 있으면서 과거에 대한 앙금도 존재하는 거고 과연 자기가 지금 트럼프의 왼팔이다 오른팔이다 아니 두 개 팔 다 갖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기랑 얘기 안 하고 자꾸 샘 알트만이 지금 트럼프한테 가서 막 사진 찍고 네. 같이 공동 기자회견하고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근데 팩트로는 이거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보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손정희 회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에서의 투자 자원은 자체 돈을 갖고 있는 것은 13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픈 AI는 적자 기업이고 투자 받아서 자기네 것도 하기도 힘든 거고 오라클도 이 오라클 창업자가 들어오고 있지만 최대 주주긴 하지만 오라클이 지금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1,000억 달러를 이들이 어떻게 마련할 수 있고 5천억 달러는 누가 여기다 준대? 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지금 나도
100억 달러, 200억 달러는 바로바로 지금 매년 쓰고 있어. 그리고 X.AI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와, 사이즈가 다르다. 네, 그러니까 100억 불이야 나도 맨날 쓰는 돈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젠슨 황이 작년에 2024년에 X.AI가 10만 개의 엔비디아의 H100을 사가지고 단 뭐 30일 만에 다 만들어가지고 젠슨왕이 기적이다 이거 할 정도로 이 X.AI도 엔비디아 칩 수요에 있어서는 엄청난 큰 손이고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우리도 이미 다 빅테크들 하고 있는 거에서 저희 텍사스 가서 좀 더 주겠다고 생색내는 거 아이고. 그러면서 조금은 트럼프하고 관련돼서 조금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돈이 없을 거야 이거 분석하면은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갑자기 720조 원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는 투자를 거예요? 받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조인트 손정희 벤처. 회장이 어딘가에서 돈을 끌어오겠다. 나 끌어올 돈은 손정희 회장이 자기가 끌어올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엔에 있는 세계 에너지 기구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수준에서보다도 2배 수준의 전기가 필요한 시대, 그만큼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 4개 기업만이 짓는 것 또는 X.AI의 테슬라만이 짓는 것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수요고, 그리고 이 부분에 의해서 미국이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하고 AI 패권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보다 싼 전기를 우리는 제공하겠다. 뭐 이러한 전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최근에 부탄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계획을 맺었는데 부탄에 있는 어마어마한 수력 발전소로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전기 제공을 했더니 여기 데이터 센터 지자에서 짓기로 했어요. 수력 발전소. 요즘 전기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것 가능하다라면 이후에 문제가 안 생길 재생에너지나 또는 요즘은 범위를 확대해서 클린 에너지를 해서 원자력 발전까지 이거를 누가 빨리 공급할 수 있느냐가 데이터 센터의 입지 조건의 경쟁에서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텍사스의 편을 들면서 한번 이쪽을 만들겠다. 또 하나는 이번에 스타게이트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의료 쪽 AI를 이쪽에서 전문화 쪽으로 발전시켜. 의료 AI 네. 그러면 제약부터 치료까지 다 아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클러스터도 만들겠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만 짓는 것이 아니라 빈겁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고용을 창출은 많이 못하거든요. 자동화가 많이 데이터 있어서. 센터는 그냥 서버 갖다 놓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런 네. 관리직이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리슨이 얘기했던 거, 오라클 창업자가 얘기했던 것은 우리는 여기다가 의료 AI를 집중화시키겠다. 그래서 미국의 의학 산업을 텍사스 중심으로 다시 부흥시키겠다. 지금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가라고 하는 것 거칠게 나와서 미국의 새로운 영광을 가져오겠다, 골든 에이지를 가져오겠다고 하는 거지만 이건 구체적으로 산업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실패한 것은 마가 운동이 같이 할 산업 파트너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석유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다시 영광을 되찾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2기 트럼프는 확실하게 실리콘밸리하고 함께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부흥을 만들겠다라는 목표의식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제는 체결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또 오라클 같은 경우는 오래된 또 트럼프의 친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러면 의학에다 할래. 그래서 텍사스 중심으로 의학 클러스터를 만들고 여기에 AI를 공급하면서 의학 제약 산업들을 신약 개발들을 이곳에서 주도해 나가겠어라고 하는 산업적인 비전까지도 이번에 스타게이트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웅장한 계획과 이 인공지능 아이돌들이 쓰고 있는 엄청난 서사에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손정희 회장이 돈을 제때 끌어와야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딴죽을 거는 업체,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게 중요할 텐데 아니 대표적으로 트럼프의 오른팔과 왼팔을 다 담당하고 있다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주가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취임 이틀 차에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테슬라하고 이 트럼프 행정부하고 관계가 아주 좀 찌그러거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벌써 나와요. 벌써 한두 번으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실리콘밸리 세력 중에서 배후 마쿠 세력 그리고 전방에 있는 세력 중에서 트럼프에게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3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왼팔 오른팔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정신적 지주로서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다리. 네, 그 사람이 지금 제이디 벤스의 정신적 아버지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고 1기 트럼프 행정부에도 도움을 줬던 사람인 거고 효과적 가속주의라고 해서 기술로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믿는 철학도 갖고 있고
둘 다 그 페이팔 마피아에 속하죠. 기술이 세상을 구원하리라. 네, 일단 기술이- 둘은 세계관이 겹치네요. 네네네. 이 사람들이 페이팔 마피아에 속하고 세 번째가 마크 앤드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마크 앤드리슨은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과거의 브라우저를 만들어서 넷스케이퍼 네. 추억의 단어. 그걸 만들어서 떼돈을 벌어서 앤더슨 호로비츠라고 하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벤처 네. 캐피탈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투자한 기업들이 지금 많은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정부에 들어가 있는데 네. 제일 주목해야 될 건 데이비드 섹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페이팔 마피아입니다. 트럼프 일론 머스크의 절친한 친구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지금 뭘 맡고 있냐? AI와 크립토 암호화폐의 총재를 뭐 자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트럼프 옆에서 측근 보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실 과학기술정책실의 실장을 하고 있는 마이클 크라이스티오스라는 건 마크 앤드리슨의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전진 배치 이 사람이 지금 과학기술 정책에서는 트럼프의 모든 결정에 네. 옆에서 바로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트럼프 실리콘밸리 세력들이 열심히 지금 빅테크 회장들이 뒤에서 사진 찍고 취임식 때 이것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러면서 한 번에 이런 사건으로 관계가 찌그러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왜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잡음들은 있을 거예요. 이 세 명 간의 또 권력 투쟁이 있을 수도 있는 혹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나한테 틀렸다고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혼내줄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트럼프가 보셔야 될 것들은 지금 뭐 자기는 연임도 하겠다 또 연임도 하겠다. 그렇죠. 미국 헌법에는 연임을 방지했지 한 번 쉬었으니까 재수했으니까. 나는 한 번 건너뛰었잖아. 근데 이제 그 끝나고 나면 네. 이제 트럼프 나이가 90이 다 돼가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는 건 좀 불가능하다 보는데요. 네. 3, 4년 차에는 레임덕 현상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트럼프라는 사람은 대단히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언제든지 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2년 동안만 도움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2년 동안만 어떻게든지 관계를 유지할 거고 여기에서 스페이스 X의 어떤 발사에 대한 빈도수를 갖다가 확보해내는 것 그리고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허가권을 받아내는 것 이것만 두 가지만 이뤄내도 2억 달러 선거 자금 기부해주고 지금 열심히 하는 건 모든 걸 다 이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못할 수도 있고요. 정적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해서 방산 산업을 교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안드릴이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스페이스 X라든지 오픈 AI가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미국 국방부에 결합을 하고 있고 그러면 로키드 마틴 같은 회사들은 너무너무 싫어하겠군요. 그렇죠. 로키드 마틴은 엄청난 여러분 아신 게 전간 예우 차원에서 미국의 예비역 장성들 별들이 다 거기에 고위직으로 다 이렇게 붙어 있고요. 어느 나라나 비슷하군요. 네, 군산복합체라고 보통 요거 비판을 하잖아요. 네. 이 군산복합체에서 엄청나게 하원, 상원 의원들,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 정치자금 주면서 선거 후원해 왔어요. 근데 로키드 마틴이 바보가 아닌 이상 실리콘밸리가 권력 교체하겠다는데 그럼 가져가세요. 우리 먹는 거 다 가져가세요. 이러겠어요? 아니죠. 그러다 보면은 이 정적들의 흠집 내기라든지 이런 일들도 앞으로 계속 많을 거고 앞으로 여러분 목동연구소에서 이 수많은 뉴스를 들으시게 될 거예요. 내부의 권력 투쟁은 대단히 심할 거다. 한이란 하나의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라고 해서 동일한 단일체가 아니기 때문에 마크 앤드리슨이라든지 피터 티라고 일론 머스크도 기술 효과적 가속주의는 같지만은 대단히 많이 잘 싸워요. 그러면 지금 크게 봐서는 실리콘밸리 안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여하간 실리콘밸리를 한 덩어리로 놓고 본다고 해도 미국에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쪽이 공화당 정부,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공화당 정부인데 추구하려는 정책들은 너무나 민주당스러운 큰 정부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책들이 많고 일단 세계관이 여기서 한번 충돌을 하고요. 전통적으로 상업과 기술이 우리를 먹여 살릴 거야. 이 중상주의자들이 또 나와 있고 실리콘밸리 세력이 나와 있으면 셋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싸움이 있을 거고 네. 실리콘밸리 안에서도 다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는 우리 우정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아. 이 정도는 우리가 믿고 가도 돼요? 제 보기엔 2년은 갈 거라고 좀 왜냐하면 일론 우리 머스크는 우정 당분간 변치 말자 이렇게. 예, 이해관계가 네. 명확하게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1기 행정부에도 일론 머스크가 고문으로 참여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파리 협약에서 트럼프가 탈퇴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열받아가지고 나 같이 못 있겠다면서 당신 마치 기후주의자인 것처럼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서 나오거든요. 그때는 걸려있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때 이해관계는 전기 자동차를 진흥해 주는 것이 이해관계였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일론 머스크는 전기 자동차가 관심이 아니라 자율주행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따내기 전까지는 네. 그 안에서 옆에
반드시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고 우정 당분간 변치 않는 동안 테슬라 주가는 뭐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되겠군요. 간밤에는 찬물 끼얹었다고 해서 빅테크 다 올라가는데 테슬라만 떨어졌어요. 그들의 우정이 우리의 주머니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앞으로 그러면 빅테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한동안 굉장히 밀착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지금 빅테크가 민주당에 열받았던 이유고 삐졌던 이유고 거리를 뒀던 이유는 지금 반독점 소송을 많이 지금 제기를 했고 요 반독점 소송에 맞춰서 유럽연합에서 다 걸었어요. 빅테크들을. 그런데 미국 정부가 하나도 안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박살나고 유럽에서 박살나게 생겼는데 민주당 정부는 그래 이제 너네는 독점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해라고 지금 입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가장 큰 시장 두 개에서 지금 발목이 잡히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약속을 한 거예요. 유럽 쟤네 쳐줄 거고 감히 미국 기업을 건드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한국에도 지금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플랫폼 법안을 지금 공정위에서 제안을 하자고 하니까 그거 법 미국의 이해에 반한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지금 미국 상무 지금 한국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아마 빅테크의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가 싸워줄 겁니다. 이거를 지금 빅테크는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네. 그 틱톡도 궁금해지는데 네. 일기 때는 틱톡을 미워하더니 지금은 죽어가던 틱톡을 살려주고 심지어 시진핑 주석하고 전화 통화할 때 무슨 얘기했어요 할 때 3가지 얘기했는데 그중에 틱톡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을 왜 이렇게 아끼는 거예요? 뭐 선거에도 도움이 됐고요. 뭐 틱톡이 뭐 민주당 공화당에만 도움된 게 아니라 이제 뭐 민주당에도 도움됐지만 우선은 지금 벌써 이렇게 된 이유로 그 틱톡 대표가 우선 또 트럼프에게 감사하다는 틱톡을 올렸고 미국의 수많은 10대 20대들이 트럼프 감사하다고 틱톡을 사랑하는데 과거에는 한번 그때 금지하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트럼프 낙선시키자. 이것이 틱톡에서 바람이 있었거든요. 우선은 미국의 2030 세대라든지 많은 미국에서 여러분 이용자가 1억이 넘습니다. 1억 7천만이 쓴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하게 소비자들의 그것도 고려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틱톡이 이제는 중국하고의 딜을 트럼프는 거래하려고 하잖아요. 북한하고도 지금 직접 거래를 김정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아마 틱톡도 중국하고의 거래 대상이 들어갈 거고 중국 정부도 오케이 틱톡을 이번에 거래해서 우리 관세만 낮출 수 있다라면 틱톡 주자라는 입장이 중국 정부에게도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중국이든 해외든 미국에서 힘 좀 쓰는 회사가 등장을 하면 지분 절반 가져와 이거 계속 요구가 나올 수 있지 않아요? 트럼프 정부에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관례가 될 수.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중국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페이스북하고 유튜브는 중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런 못 들어가는 곳에서 너네는 여기서 나와서 사업하는데 사실 근거는 없어요. 중국으로 정보를 빼간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고 타두라라고 민주당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중국이 여기서 1위 하는 게 싫은 거죠. 그런데 우리 반반씩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민주당 때는 전혀 화해가 안 됐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반반 나좀 뭘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있다 보니 우리가 틱톡 주식 반 줄 테니까 반은 그럼 그것에 대한 해당하는 것을 달라라고 하고 트럼프는 아마 줄 겁니다. 이거에 대한 기브 앤 테이크가 있을 때 이런 거래는 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관례가 나오면 좋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완전 찐 천재인 게 장사 못하게 할 것 같다가 반만 가져갈게 하니까 되게 잘해주는 것 같잖아요. 관세 60% 물릴 거야 했다가 10%만 물릴까 하니까 역시 나랑 친구하고 싶은가 이런 느낌을 주는 예측 불가능성을 마케팅하는 그런 리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미디어 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